영어랑 한국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호랑이 먹는다 토끼, 토끼 먹는다 호랑이, 먹는다 호랑이 토끼 이렇게 써놨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호랑이 먹는다 토끼, 토끼 먹는다 호랑이, 먹는다 호랑이 토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세 문장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호랑이는 먹는다 토끼를, 토끼를 먹는다 호랑이는, 먹는다 호랑이는 토끼를. 같을까요, 다를까요? 호랑이가 토끼를 먹고, 여기도 호랑이가 토끼를 먹고, 여기도 호랑이가 토끼를 먹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 문장은 의미가 같아요. 영어는요? 영어는 이렇게 쓰면 호랑이가 토끼를 먹는다. 이거는 이 문장은 이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토끼가 호랑이를 먹게 되고요. 여기는 호랑이를 먹어라 토끼야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위치가 막 바뀌었는데 왜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왜 동일한 의미가 될까요? 한국어는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갈 때 그 역할을 미리 정해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랑이는 하면 여기는 위치가 어디 있든 얘는 주어이고요. 얘도 주어이고요. 얘도 주어예요. 을이 들어가면 얘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위치가 어디 있든 목적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알죠. 호랑이가 토끼를 먹는다. 위치가 바뀌어도 호랑이가 토끼를 먹는다를 이해하고 여기 호랑이가 토끼를 먹는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토시말이라고 해요. 토시를 넣어서 의미를 확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시말이라고 해요. 영어는 이런 토시말 은근히가 있다는 것들이 없죠. 그렇죠? 여기에 호랑이가 먹는다 토끼를, 호랑이 먹는다 토끼를, 토끼 먹는다 호랑이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요 위치를 갖고 역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목적어가 되냐라고 하면 얘랑 다르면 목적어가 돼요. 호랑이하고 토끼는 다르잖아요. 네. 왜냐면 얘는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통 가해자고 피해자가 일반적으로는 다르죠.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경우를 빼놓고 없죠. 그래서 목적어는 주어랑 달라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으면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결정돼요. 단어의 역할이. 그러니까 영어는요 품사도 알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를 갖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단어가 문장에 들어갈 때 역할을 딱 지정해 주니까 한 품사를 갖게 되는데 영어는요 위치가 역할을 결정하니까 동일한 단어를 다른 품사로 써요. 예를 들면 love라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동사 앞에 쓰면 명사로 해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love를 she loves라고 해서 예를 들면 주어 뒤에 동사 자리에 오면 얘는 동사로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은 단어를 여러 개를 만들면 많이 외워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위치만 바꿔서 여기 위치에 있으면 얘는 동사 이렇게 쓰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서너 개의 품사를 갖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품사 개념이 좀 뭔지 좀 헷갈리겠지만 일단 그렇게 들어놓자고요.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쓰니까 좀 공부할 때 좀 차이가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순이나 형식이나 모형식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유리해요. 물론 모르고 공부해도 끊임없이 영어를 수십만 번, 수천만 번 들으면 그냥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가 되겠죠.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기회나 노출 빈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문법 규칙을 알고 그걸 가지고서 이해하는 게 더 빨라요. 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모형식, 어순 이런 건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쓸 수 있으니까 영어는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사전 찾아보면 같은 단어의 뜻에서 유래해갖고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요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겠지만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흥민이 멋지게 드리블해서 슛을 넣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것이고 손흥민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헛발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죠. 예, 어쨌든 거기에 그 동사, 명사를 동사에 놓고 동사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같은 것에서 유래한 의미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은 하나만 외우고 품사는 살펴봐줘야 돼요. 아, 이 단어는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형용사로 쓸 수 있고 부사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 문장에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뭐 품사는 아니더라도 확장성이 좀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봤더라도 위치가 있는 서술어 자리에 있으면 동사를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토신말 공부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상대적 위치를 찾아갖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근데 토신말을 제대로 못 넣어주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신말은 의미는 같은데 우리 말의 어떤 쓰임에 따라서 토신말의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뭐 하게라고 하는 표현과 뭐뭐 상태로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칠했다 벽을 하얗게. 오늘 뭐뭐 하게라는 의미로 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칠했다 벽을 녹색으로. 하얗게와 녹색으로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게와 뭐뭐 상태로라는 표현은 사실 같은 건데 그 한국어 단어의 표현이나 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걸 넣어줘야 돼요. 토신말을 이런 거는 같은 거야 라는 걸 알게 되면 영어 문장 해석할 때 어떤 토신말을 넣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신말도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품사는 좀 내가 모르더라도 얘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어떤 부분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토신말에 대해서 좀 공부했고요.